자, 양태원 팀장과 함께 알아야 본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알아야 본다를 아주 기분 좋고 유쾌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만은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마음이 참 무거운데 좀 그렇죠. 마음이 무겁네요. 네.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셨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셨죠.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좀 허하네요.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거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는 공부를 또 시작을 해봐야겠죠. 지난 시간에는 DMI 보조지표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거 복습하기 이전에 카페 종목들부터 복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요즘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는데 카페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보였었나요? 예, 지속해서 카페 종목을 올려드리는 거는 이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배우셨던 거죠. 골든벨 기법하고 폭파기법. 그 강의는 끝났지만 그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이번 주에도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시멘트입니다. 현대시멘트가 이날이었죠. 지금 이거는 뭐에 해당되죠? 21선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뭐 2.5배가 훨씬 넘어가죠. 네, 거래량 골든벨이네요. 그렇죠. 거래량 골든벨이죠. 거래량 골든벨 신호는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그냥 한다. 우리가 뭐 눌림목이나 이런 거를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날의 종가 15,750원 매수 사인이 나왔고요. 그리고 매수 사인을 뭐 따라갔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도 사인이 아직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유겠죠. 오늘 종가가 18,700원. 그래서 플러스 18.7%의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장중에 캡처를 해가지고 종가가 다소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종가가 정확한 종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골든벨 종목. 이 종목 또한 보령 메디앙스는 굉장히 뭐 골든벨의 교과서적인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듯이 2.5배가 훨씬 넘어간다라는 게 보이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매수 여기서 한번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한번 나옵니다. 여기서 또 한번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1차 신호, 2차, 3차 신호 여기에서도 실제적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네. 너무 높죠? 이런 흐름이 제가 말씀드린 게 첫 신호를 중요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호가 2차, 3차로 넘어갈수록 확률은 떨어집니다. 네. 왜냐면 올라가서 고가니까 고가에서 잘못하다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날 종가 2,765원이죠. 2,765원 그리고 오늘 종가가 뭐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숨고르기 조정을 들어가는 모습인데 3,740원 정도 그래서 그래도 오늘 하한가에 들어갔다고 해도 35.2%라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 굉장히 폭발적인 수익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뭐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정도, 지지난주에 나왔었죠. 지지난주에 나왔는데 그렇게 크게 흐름이 강한 흐름은 아닙니다. 바닥권에서 실제로 바닥권에서 골든벨 신호 나오고 종가 기준 매수 사인 나왔고요. 종가 기준 매수 가격은 7,490원 그리고 오늘 종가는 7,980원 끝나가지고 플러스 5.6%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죠? 뭐냐면 61선 갈색선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21선과 5일선 이탈 이후에 주가가 한 번에 원터치로 두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기법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평선 폭파 기법이다 말씀드렸죠. 자, 이때 이평선 폭파 신호 나왔죠? 나왔던 가격이 얼마? 3,660원. 그리고 오늘 종가가 4,300원에 끝났죠. 4,300원에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17.4%의 수익률을 제이시언에서는 낼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KH바텍이죠.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61선 그리고 61선 올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21선, 5일선을 한 번에 돌파를 해서 이게 이평선 폭파 기법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공식처럼 달달 외우시게 되면 이런 케이스는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을 못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법을 말씀드릴 때도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외우시라고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어려운 거는 말씀을 뭐 언급을 하더라도 모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현재 케이스가 뭐냐? 이거는 다 좋습니다. 우상향 좋고요. 20일, 5일, 20일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평선들이 수렴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20일과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것이 바로 폭파 신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60일까지 돌파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해당이 안 되겠느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외우셨다 그러면 이거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히려 60일, 20일, 5일을 한꺼번에 더 힘든 이평선을 돌파해 들어왔다라는 게 의미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신뢰도도 더 높은 그렇죠. 거죠. 더 높은 신뢰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더 높은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도 역시나 해당된다. 27,050원 매수 가격 그리고 33,000원 33,000원이 오늘 종가죠. 그래서 21.9%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대덕 GDS입니다. 대덕 GDS 같은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폭파 신호가 딱 나오고 나서 얼마? 9,020원에 매수 사인이 나온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주가가 올라와서 오늘 종가가 1,550원 해가지고 플러스 17.5%의 수익률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덕 GDS까지 카페 종목들 복귀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보조지표를 배웠습니다. DMI 보조지표를 배웠는데요.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를 이용해서 매수신호, 매도신호 이렇게 잡는 방법이었는데요.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뭐 지난 시간에 DMI 공식이나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뭐 공부를 더 하시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시 보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DMI는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가 있다 그랬죠. 플러스 DI는 쉽게 매수의 힘, 마이너스 DI는 쉽게 매도의 힘. 이거면 끝입니다. 자, 보시겠는데요. 자, 매매 활용법을 보시게 되면은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어떻게 잡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DI 이게 뭐라 말씀드렸죠? 매수의 하셨죠? 힘이죠. 네. 매수 힘 그리고 마이너스 DI 이게 뭐라 말씀드렸죠? 매도의 힘이라고 하셨죠? 매도의 힘이죠. 그렇죠? 그러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매수의 힘이 매도의 힘 상향 돌파할 때 당연히 여기서 매수 신호가 뜨겠지요. 네.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매도의 힘 반대겠죠? 마이너스 DI가 뭐죠? 매도의 힘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플러스 DI가 매수의 힘이라 말씀드렸죠? 당연하죠. 굉장히 간단한 거 아닙니까? 매도의 힘이 매수의 힘을 돌파했을 경우에 거기가 매도 신호가 되겠죠. 이거는 삼척동자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다만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흐름이 굉장히 윗소 현상이라 그랬고 톱니 이런 톱니 현상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거짓 신호예요. 거짓 신호. 거짓 신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지표인데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거짓 신호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였죠. 그렇죠. 예. 잦은 거짓 신호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한다? 포인트 자체를 체크하는 익스트림 포인트 룰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쉽게 포인트를 체크한다. 그래서 포인트 체크 기법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매수 또는 매도 신호 발생 시 그 시점에 고가 또는 저가를 넘어서는 확인 신호 발생됐을 때 실제로 이건 진짜 신호구나 라고 우리는 매수 또는 매도를 실행을 한다라는 거죠. 말로 써 있다 보니까 글로 써 있으니까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드시죠? 네,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예, 간단합니다. 네. 자, 빨간색 우리 시청자분들 빨간색 이게 뭐다? 빨간색 플러스 DI죠. 그렇죠. 플러스 DI겠죠. 당연히 빨간색을 좋은 걸 썼겠죠. 그리고 파란색은 마이너스 DI. 마이너스 DI다.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다시 말해서 매수의 힘이 매도의 힘을 돌파하는 순간 뭐다? 그 시점에 캔들 나온 고가를 다음 날이건 이틀이건 3일이건 돌파하게 되면은 이건 진짜 신호구나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확인해 가지고 매수를 들어간다라는 게 바로
포인트 체크 매수라고 하고요. 반대로 그렇죠. 파란색 매도의 힘이 마이너스 DI가 빨간색인 매수의 힘, 다시 말해서 매수의 힘 플러스 DI를 돌파했을 경우에 이게 진짜 매도 신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날 신호가 발생한 날의 저가를 선으로 그어놨다가 다음 날이건 다다음 날이건 3일 후건 이 저가를 이탈을 하는 순간 아 이거는 진짜구나 거짓 신호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 포인트를 정하고 포인트를 체크해가지고 매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DMI 지표와 이 DMI를 보완한 포인트 체크 기법까지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보조 지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보조 지표 그리고 시장, 어려운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도 알아야 본다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양태원 팀장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요. 참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자, 지난주에도 한 350분 정도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시장에 대한 얘기를 거의 대부분 드리죠. 그리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던 주된 요지가 뭐였냐면 시장 지수 조정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조정 들어가는 신호나 이런 걸 다 드렸습니다. 근데 조정이 안타깝게도 좀 들어갔죠. 네. 근데 오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은 지금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나서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한 번 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시켜가지고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감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참석 방법은 다음 카페 들어가셔서 제 이름 양태원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제 카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 카페에 접속을 하시면 제가 음성 강좌를 통해 가지고 1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아야 본다가 끝나고 새벽 1시부터 이어지는 알아야 본다 온라인 공개 방송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보조지표, 다른 보조지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울 보조지표는요, DMI 보조지표를 조금 보완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점을 보완한 지표인데요. 어떤 지표였나요? 자, ADX에 대해서 지난주에 언급을 살짝 드렸죠. 예. 이 ADX가 굉장히 재밌는 지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ADX가 왜 재밌냐면은 DMI를 만든 개발자가 이 DMI에 거짓 신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조 지표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보조 지표의 보조 지표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보조 지표의 보조 지표다 보니까는 이 ADX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매수나 매도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굉장히 유용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겠는데요. 자, ADX는 영어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DMI 들어가 있죠? 네. DMI 에버러지, 이동평균한 겁니다. 아, 저희가 방금 배웠던 DMI를 평균시킨 거군요. 예. DMI를 이동평균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간단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ADX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DMI의 거짓 신호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로 현재 주가가 추세 구간인지 비추세 구간인지를 확인하려는 지표가 바로 이 ADX 지표다. 동일한 개발자죠. 동일한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ADX 보조지표는 보조지표를 다시 한번 보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으로는 저희가 활용을 좀 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어렵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보조지표 중에서도 보조를 할 수 있는 지표죠. ADX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지표도 공식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공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공식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그 ADX에 대한 정식 소개를 하고 제가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말씀을 드려야겠죠. 참고 차원에서 어떤 공식을 통해서 나오는지 일단 ADX 공식을 보시겠는데요. 자, ADX는 굉장히 조금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ADX는 뭐냐면은 DX의 N일 동안의 합을 N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은 N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간값 정할 거고 기간값 밑에 먼저 보면은 이 사용자 개발자가 14라는 그 기간값을 사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네. 따라가는 거고요. 그럼 DX가 뭔지를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DX는
DI, 다시 말해서 플러스 DI하고 마이너스 DI의 차를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의 합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복잡하네요. 이거 뭐 이 안에 있는 거 설명하는 거죠. 간단하죠. 예.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차는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합은 두 개 그냥 더하면 되죠. 두 개 더하면은 그냥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통해 가지고 산출이 되고 여기에서 dx가 산출하면은 dx n일 동안의 합을 n일 동안 평균한 거죠. 쉽게 네, 얘기해서. 그렇군요. 이런 흐름이 나온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려우시죠? 모르셔도 됩니다. 네.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ADX라는 이 지표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로 나오는지는 소개 차원에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이거 공식 모르셔도 우리 HTS에서 아주 자세하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려워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뭐 잘 이용을 하려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ADX의 지표 공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지표 자체로도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열심히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ADX 지표 이제부터 설정을 하면서 차근차근 따라해봐야 될 텐데, 자, 지표는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정말 또 우려하던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뭐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한테 개인적인 이메일을 보내셔가지고 아니면은 게시판, 제 카페 게시판에 저는 어떤 증권사를 이용하는데 그거 어떻게 지표 설정을 네. 하는 거냐. 그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리거든요. 제가 그거를 사용을 안 할 수도 있는 증권사를 사용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는 콜센터 전화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제가 그 뭐 알아가지고 또 이렇게 해드린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힘든 거기 때문에 뭐 별로 뭐 콜센터 직원이 저보다 더 잘 알겠죠. 그 차트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최근에 공통적인 지표 설정 방법은 이런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증권사 HTS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는데요. 자, 지표 설정 방법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업종 나와 있고 이거는 뭐예요? 종합 차트를 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종합 차트 여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뭐 업종이나 뭐 주식이나 뭐 있을 텐데 그 옆에 있는 이렇게 칸을 옆으로 긁어라라는 네모 표시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딱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역시나 칸이 옆으로 밀렸죠. 밀린 흐름이 나오는데 자, 차트 형태 밑에 있는 기술적 지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일단 여기에서 추세 지표, 다시 말해서 뒤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있는 추세 지표를 클릭을 딱 하시게 되면 ADX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네. 추세 지표 중에서도 가장 유용한 지표이기 때문에 제일 위에 나와 있다. 이렇게, 그쵸? 알파벳 순이겠죠? 그렇죠. 예. 역시나 알파벳 순서이기 때문에 A 가장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찾기도 쉽죠. 클릭을 딱 해주시면 ADX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기간값은 14라는 게 바로 기간값을 얘기하는데 왜 기간값 14를 사용해야 되느냐? 만든 사람이 그렇게 사용하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흐름에서 이런 하나의 선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까지 오시면 일단 이제 ADX를 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오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ADX의 설정 방법은요. 우선 기술적 지표로 들어가셔서 그 상태에서 추세 지표로 들어가시고요. 거기서 ADX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모르시는 분들은요. 각 증권사마다 있는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까지 해봤고 이제 좀 응용을 해봐야 될 텐데 아까 이 ADX가 추세와 비추세 구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런 특징 말고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DX는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글로 써 있는 거를 하나하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ADX는 추세의 강도, 어느 정도 추세가 강하냐만을 측정할 뿐이지 추세가 방향이 지금 상승이냐,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이걸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14 기간값을 사용한 이후에 ADX 값이 나오겠죠. 이 값이 크면 추세가 상승이건 하락이건 강한 시장을 의미하는 거고 네. 약하면 추세가 약한 시장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 때문에 이건 뭐냐면
추세 방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강도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ADX 이 하나만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렇겠죠. 거예요. 그래서 타 보조지표, DMI라든지 이런 보조지표들의 확률을 높이는 지표가 바로 이 ADX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신기한 보조 지표 같아요. 추세 방향은 전혀 알려주지 않고 그냥 추세의 강도만 알려주기 때문에 보조 지표를 보조하는 지표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앞에서 제가 그 특징을 설명드린 게 말이 좀 어려웠다. 그럼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제가 설명드릴 그림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그림 보시겠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글 써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뭐냐면 이게 바로 이 선이 ADX 우리가 아까 그 지표 설정해갖고 나온 ADX다라고 봤을 때 예, ADX 선이죠. ADX가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건 뭐냐면은 추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상승하고 있으면요. 예.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승을 하고 있대 이거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그렇군요. 주가가 상승 추세 또는 하락 추세 어떤 거 간에 추세는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옆으로 방향성 없이 횡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면 이 주가는 지금 추세가 잡혔다. 그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반대로 ADX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이건 뭐냐면은 주가가 옆으로 움직이거나 하여간 상승이나 하락이나 이런 추세가 없이 그냥 옆으로 속된 말로 기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횡보 구간일 때는 다시 말해서 ADX가 밑으로 내려오고 있으면 우하향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횡보 구간이다 보시면 되는 거고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횡보 구간이 아니고 추세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이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급격하게 상승할수록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 다시 말해서 추세가 강한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참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DX 지표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주가가 상승하는 게 절대 아닌 거죠. 예, ADX 지표가 상승을 하고 있으면 그냥 추세 구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ADX가 하락을 하고 있으면 이 구간은 비추세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주가랑 연동해서 보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배웠던 것을 또 상승 추세 예시를 통해서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네. 지금 활용법을 말씀드렸는데도 잘 모르시겠다. 좋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이 예시 보시고 저게 저거였구나, 그 얘기였구나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림 보시겠는데요. 뭐냐면 ADX 14값 적용된 게 우리가 이렇게 틀어놨죠. 켜놓은 상황이고 지금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ADX가 상승, 하락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거의 대부분의 보조지표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주가가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주가가 하락하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반적인 보조지표들은 다 RSI라든지 여러분들 아시는 보조지표들은 주가 상승하면은 보조지표가 올라가고 주가 하락하면 내려가는데 맞아요.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연동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는 그 뜻이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뭐라 말씀드렸죠? 우상향을 ADX가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추세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횡보 아니다. 추세가 있다. 그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모른다. 알기 위해서는 주가를 보게 되면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은 주가를 근거로 이거는 추세가 잡혀 있는데 주가를 보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승 추세에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옆으로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 구간에 이 종목이 아니죠.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현재 이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상승 추세가 아닌 비추세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그게 어떤 차이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하락 추세하고 제가 비교를 딱 해드리면은 굉장히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 하락 추세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
이거를 보게 되면 실제로 실제로 지금 이 종합주가지수죠. 종합주가지수다 보니까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ADX는 올라가죠. 추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예. ADX가 뭐를 말씀드린다고요? 이건 추세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네. 그럼 ADX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추세가 있다. 이게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왜냐? 종합주가지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추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락 추세, 다시 말해서 추세는 잡혀 있는데 주가 방향을 봤더니 하락 중이죠. 이건 하락 추세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기간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에서 ADX가 떨어지죠. 근데 주가가 반등을 이렇게 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은 일단은 상승으로 완전히 터닝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하락 추세 안에서 지금은 비추세 구간이라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는 하락 추세가 아닌 횡보 구간을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건 하락 추세로 다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추세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ADX 하나를 가지고 아시겠죠? 이제 ADX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상승한다? 아니죠. ADX가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상승인지 하락인지 모르는데 이 종목, 이 주가는 추세는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ADX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왔었던 추세에 반하는 흐름, 다시 말해서 비추세적인 흐름, 횡보적인 흐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DX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세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런 상태에서 주가를 보시는데 이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으면 지금은 상승 추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ADX가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으면 이때는 하락 추세 구간이구나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DX 하나만으로는 주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절대 구별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시 차트를 통해서 ADX 활용 방법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또 실전 차트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종목 어떤 종목으로 공부해 볼까요? 예, 첫 번째 하이닉스의 흐름을 일단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죠. 지금 하이닉스. 그러면은 하이닉스의 ADX 지표를 갖다가 댔을 때 여러분 ADX를 지금 하는 이유는 ADX를 확실히 하고 나서 이거를 다른 지표들하고 포함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ADX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굉장히 유용성이 그냥 추세인지 아닌지만 확인을 하는 거니까 없어 그렇죠. 보이지만 예. 이 ADX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후에 이따가 설명을 드릴 DMI와 같이 섞어서 했을 경우에 굉장히 쉽게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DX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 보시겠는데요. 자, 뭐냐면 지금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고 있죠. ADX가 지금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 하이닉스는 일단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는 이 추세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네. 잠깐 주춤하고 21선까지 밀리죠. 이거는 뭐예요?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ADX가 밑으로 밀리는 게 아닙니다. 주가가 밀리니까 밀리는 게 아니고 상승 추세에서 벗어난 흐름을 보이는 횡보 추세다. 비추세 구간이구나. 비추세라는 거죠. 예. 추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고 또 상승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니까는 그 방향 맞아. 그 방향 추세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눌리니까 여기서 잠깐 눌려주죠. 그 방향 아니야. 그 방향 그냥 비추세 구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주가가 올라가고 또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방향 맞아. 그 방향으로 추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 맞다라고 네. ADX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러네요. 얘기를 해준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확인해 주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주가가 올라간다, ADX가 올라간다. 그럼 이 종목은 이 지표, 이 종합주가지수나 이 종목은 ADX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추세에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차트를 통해서 ADX 지표 한번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하락하는 종목 알겠죠? 네. 자, 현대차 흐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는 이해가 좀 되시겠죠? ADX가 별 흐름을 크게 안 보이고 있다가 뭐라 말씀드렸죠? ADX가 갑자기
상승, 우상향을 딱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추세 맞아라는 얘기죠. 이 종목은 이제 추세 형성됐어라는 얘기인데 주가의 흐름을 봤더니 밑으로 확 밀리죠. 주가가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주가는 하락 추세에 들어가 있는 게 맞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술적으로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오니까 ADX는 뭐라고 말하죠? 이거는 상승 추세가 아니고 아직 상승 추세 확인되지 않고 비추세 구간이야.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재차 반등 끝나고 나서 재차 또 현대차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ADX가 다시 돌아서기 시작을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그래 그 추세가 맞대니까 지금 하락 추세야. 그렇기 때문에 ADX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여러분들은요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X가 상승을 하고 있으면 추세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ADX 지표가 하락을 하고 있으면 지금은 비추세 구간이구나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또 저와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내주세요. 예, 연습 문제 네. 두 문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 ADX 간단합니다.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꼭 풀어보세요. 자, 연습 문제 첫 번째 문제. 다음 A, B, C, D 각 항목에 대해서 추세인지 상승, 추세라 그러면 상승인지 하락인지 또는 횡보 구간인지 나누고 설명을 하세요. 네. 자, 연습 문제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ADX가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A를 보면요. ADX 지표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추세 구간이 맞는 거고요. 예. 자, B를 보면 B도 ADX 지표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추세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C를 보니까 어떤 추세죠? 예, 일단은 우선 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C에도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ADX 지표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D도 역시 ADX가 상승하고 있어서 추세 구간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주가를 봤더니 A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 A는 하락하는 추세 구간이고 예. B도 역시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B도 하락 추세 구간이고 C를 보니까 상승하고 있어요, 주가가. 예. 그런데 ADX도 같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상승 추세 구간이 맞는 것 같고 예. D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ADX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하락 추세 구간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예, 정확하게 예. 맞췄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A와 B와 C와 D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움직일 때 내려오는 공간 속에서 ADX가 올라가죠. 또 내려오는 공간 속에서 ADX가 올라가죠. 이거는 뭐다?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종목은 지금 하락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밑에서 움직임 없다가 이 시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ADX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 속에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상승 추세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못하고 민기적거리는 흐름을 보이다가 아래로 밀리기 시작을 하니까는 다시 이 종목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잘 맞추셨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동일한 문제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쉽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반드시 우리 이경훈 앵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동일합니다. 각 항목 추세, 상승 또는 하락, 횡보 구간 나누고 설명하세요.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자, A를 보면요. ADX 지표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 구간임을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리고 B를 봤더니 ADX가 오랜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락을 한다는 것은 이건 추세가 아니다. 비추세 구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C를 봤더니 C도 역시 ADX 지표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구간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고 D도 ADX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추세 구간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주가를 한번 볼게요. 주가 A를 봤더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여기는 상승 추세임을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B를 봤더니 B가 역시 주가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니 역시나 ADX가 여기는
비추세 구간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확실히 B는 상승도 하락도 아닌 횡보 구간임을 ADX도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C를 봤더니 C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죠. 이때 ADX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락 추세 구간임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고요. 예. D도 역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ADX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 구간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A와 B와 C와 D 여기에서는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흐름인지 보시겠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봐보세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왔다라는 거는 이동평균선들이 올라오니까는 아시겠죠. 그러면은 주가 막바지의 흐름입니다. 주가 막바지, 그러니까 상승 막바지의 흐름에 지금 ADX가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 추세야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조정을 61선까지 받은 상황에서 재차 지금 상승으로 주가가 전환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DX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거 추세가 아니래요. 그러면은 뭐냐면 주가가 상승할 때 지금까지 상승했던 주가 속에서 상승 추세 맞아 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ADX가 내려가면서 상승 추세 아니야. 비추세로 지금 현재 구간은 비추세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추세란 얘기가 뭐냐면은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란 얘기예요. 그런 흐름이라는 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셨으면 좋겠고, 이런 징후가 딱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확 밀려버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되죠? 이제 추세가 형성됐어. 어떤 추세로? 하락 추세로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흐름, 주가가 반등이 나오니까 ADX가 내려가면서 이 추세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등일 뿐이라는 거죠. 재차 하락하니까 그 추세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까지 풀면서 ADX 보조지표 중에 보조지표죠. ADX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ADX가 보조지표를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DMI와 합친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합치면 좋죠. 네, 좋겠죠. 이 개발자가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하나만 만들어 놓지 우리 시청자분들 어려우시라고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자, ADX와 DMI, ADX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조 지표의 보조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혼자서 사용할 수는 없고 보조 지표를 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했을 때 그 활용도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상승 추세 ADX와 이제 DMI를 합친 겁니다. 그랬을 때 의미를 시청자 여러분들 외우지 마세요. 외울 거 없이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의미를. 무슨 의미냐? 상승 추세 확인 신호고 당연하죠. 플러스 DI죠. 아무것도 없는 건. 플러스 DI. 매수의 힘이 매도의 힘을 돌파를 했어요. 매수의 힘이. 매도의 힘을 돌파를 한 이후에 ADX가 상승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매수가 매도보다 센데 거기에서 이게 ADX가 상승이 있다는 거는 상승은 네. 뭐예요? 추세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의 힘이 매도의 힘보다 센 그 흐름 자체가 추세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상승 추세입니다. 네. 간단하죠. 하락 추세 반대로 보게 되면 매도의 힘 마이너스 DI가 플러스 DI 다시 말해서 매수의 힘을 돌파를 했죠. 매도의 힘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DX가 상승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ADX가 상승 전환했으면은 이거 추세 이제 맞아 라는 얘기인데 뭐가 큽니까? 지금 매도의 힘이 크죠? 그렇죠. 매수의 힘보다. 그럼 이게 무슨 추세다? 하락 추세라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러네요. 어려워하실 이유가 없고 간단하게 외우지 마세요. 제발. 네. 그러니까 어렵고 뭐 이렇게 사족이 붙을 만한 것들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안 집어넣거든요. 말씀드려봐야 오히려 해가 돼요. 득되는 것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때 몰라도 된다. 그거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고 계시고 이해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반드시 좀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말로 DMI 그리고 ADX를 같이 합쳐 놓으니까 정말로 금상첨화인 것 같아요. 자,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ADX가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있으면 분명 추세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상향 돌파하면 이때는 매수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DI가 플러스 DI를 상향 돌파하고 ADX도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면 이때는 하락 추세구나.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합니다. 네. 충분하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다른 지표들보다 오히려 유용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보시겠는데요. 자, 매수 단계 1단계와 2단계죠. 뭐냐면 1단계 관심. 어떤 때 관심을 하느냐?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 돌파 시. 다시 말해서 뭡니까? 매수의 힘이 매도의 힘을 돌파를 했을 때 뭐다? 1단계 관심이에요. 관심만 갖고 있는데 왜 매수를 안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거짓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2단계 그런 상태에서 ADX가 상승으로 전환을 시작을 해요. 그럼 ADX가 얘기하는 게 뭐죠? 야, 이거 거짓 신호 아니야. 지금 플러스 DI가 위에 올라가갖고 매수의 힘이 센 상태인 이 상태가 이게 추세가 시작된 거야. 이거는 거짓 신호 아니니까는 매수해.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대로 매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1단계 관심 어디서 둔다? 매도의 힘 마이너스 DI가 매수의 힘 플러스 DI 돌파 시에 이탈시 돌파 시 맞겠죠? 매도의 힘 색깔이 둘 다 빨간색이니까 이게 매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상태에서 매도의 힘이 매수의 힘을 압도한 상태에서 매도를 하느냐? 그건 모른다는 얘기죠. 네. 아직 이게 또 거짓 신호로 인해 갖고 윗소 나가면서 다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쭉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 매도를 못 하고 확인을 어떻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ADX가 위로 올라가고 있다. 그럼 ADX가 뭐 DMI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그거 맞아 이제. 거짓 아니야. 그거 맞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위치 그게 맞는 거야. 현재 있는 위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거 지금 맞고 있어. 네. 그럼 현재 있는 위치는 DMI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떤 네. 위치냐? 라고 했을 때 DMI는 매도가 매수를 압도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 ADX가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매도 신호라는 겁니다. 네, 뭐 보신 것처럼 DMI의 약점을 ADX가 충분히 보충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매매 시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현대 모비스의 케이스부터 매수 매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DMI하고 ADX 이제 한꺼번에 합쳐야 돼요. 아주 보기 쉽게 상식선에서 빨간색 좋은 거, 주식시장에서 빨간색 좋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대고요. 자, 빨간색 좋은 거가 매수의 힘, 그리고 매도의 힘이 뭐다? 파란색. 이렇게 놨을 때 네. 매도가 지속적으로 매수보다 크고 있던 상황에서 어떻게 됐죠? 매수가 매도를 이런 식으로 돌파를 했죠. 예.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하느냐? 안 되죠. 아직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또 거짓 신호가 나오면서 매도가 더 또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추세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형성이 안 됐다라는 게 보이죠? 이 갈색 선 ADX가 지금 현재 이거 추세 아니야.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추세가 아직 형성 안 됐어. 예. 비추세 구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단계 관심만 가지는 상태에서 2단계. 네. 자, 보이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에서 이제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ADX가 DMI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야,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추세 시작됐어. 그거 맞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DM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어떤 상황이냐? 물어보니까 매수의 힘이 매도의 힘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상승 추세라는 거예요. 상승 추세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야, 이제 매수 들어가도 좋아 라고 거짓 신호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을 해주는 그런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ADX 지표 자체가 상승 각도가 약간 조금 작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ADX가요? 예, ADX 지표의 예. 상승 각도가 약간 작았잖아요. 예. 올라가는 각도가. 예.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바닥권에서 돌아 들어가는 흐름이 한번 나오게 되면 쉽게 돌질 않아요. 예. 작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이동 평균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돌아 들어간 흐름 자체는 이어질 연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돌아 들어간다는 게 판단이 되면은 신뢰도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ADX 지표 자체가 상승 추세로 돌아섰으면 이때는 추세가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상승 추세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단계로 삼으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네, 자 매수하시는 단계를 한번 설명해 주셨고요. 매도 단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단계도 한번 보여주세요. 현대 모비스에서 매도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겠는데요.
일단 빨간색과 파란색 DMI부터 보시게 되는 거죠. 지금 플러스 DI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DI보다 높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매수의 힘이 매도의 힘보다 강하다. 이 상태가 지속된 거죠. 예. 그럼 상승 추세 계속 된 겁니다. 되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갈색 선은 일단은 무시하자고요. ADX죠. 예. 그러니까 일단 요 두 가지만 딱 봤을 때 네. 마이너스 DI, 매도의 힘이 매수의 힘을 돌파를 딱 했습니다. 그럼 매도를 하느냐? 아니죠. 이게 추세가 확인됐다라는 거, 추세가 없는 구간이라는 거를 ADX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직 추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뻗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주가는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고점이라는 징후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매매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관심만 1단계 갖고 있다가 2단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추세가 아니라고 했었던 ADX가 돌기 시작을 하죠. 약간씩 예, 그쵸. 돌리려고 하네요. 그렇죠. 더 이상 내려오질 않고 지금 저점을 민기적거리다가 반등을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아 이거는 추세가 형성이 되는 거구나. 또한 거기에 마이너스 DI의 힘이 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 이거는 하락 추세 확인이구나. 그럼 매도를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짓 시도가 아니고 하락 추세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발점일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보여주셨던 매수 단계 그리고 매도 단계를 전체적인 흐름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전체적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였죠? 우리가 매수했던 단계 2단계입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골든이 나왔지만 확실히 돌질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심만 뒀고 그리고 ADX가 돌았으니까는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 사이드를 가져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위치에서 아 상승 추세 끝났다. 이제는 매도 힘이 강한 상태에서 ADX가 돌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뭐다? 아 이거는 매도의 힘이 강한 추세가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DMI와 ADX 두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공부를 해봤으니까요. 또 연습 문제 한 문제만 풀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한 문제만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예, 좋습니다. 네. 연습 문제 한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한 거죠. ADX하고 DMI하고 합쳐가지고 복합 매수 신호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주세요. 네. 자, 첫 번째 문제, 매수 시점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DMI와 ADX 두 가지 지표를 잘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보기를 보시면요. 지금 플러스 DI가 빨간색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DI가 파란색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상향 돌파했어요. 그러면 그렇어요. 예. 매수 신호로 저희가 1단계 우선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예. 그래서 A에서는 우선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단계고 이 DMI 지표가 확신이 서는지는 ADX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ADX 지표가 이 갈색 선인데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상승 추세가 아니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A 구간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쭉 가다가 B에서 봤더니 B에서 ADX 지표가 약간씩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는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는구나. ADX가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B에서 저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단계 나왔지만 아직 추세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 단계가 아니고 관심만 갖는 1단계다 보셔야 되고요. 그런 흐름에서 ADX가 돌아가면서 바닥을 확인을 하면서 아, 이제는 이 흐름이 추세 접어들었어 라는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인된 B의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C하고 D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흐름이 없지요. 없는 상황에서 지속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보조 지표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DMI 지표와 ADX 보조 지표 공부를 해봤는데요.